보세요. 수열 갑시다. 여러분, 수열은 수의 나열을 줄여서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숫자가 막 나열되어 있는 형태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 4, 6, 8, 10 이런 거. 숫자가 막 나열되어 있는 상황을 수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이 수열은 뭐가 중요하냐면 규칙이 중요합니다. 규칙성이라고 얘기할게요. 우리가 2, 4, 6까지만 써도 그 다음에 8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0이 나올 거고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규칙성 때문인 거거든. 그럼 이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열에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일반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일반항이 뭔데요? 자, 이제 나 얘기를 해볼게. 수열 중에서 얘들아, 요 각각의 숫자 하나를 항이라고 표현해. 오케이?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항인데 그 항도 마찬가지로 뭐냐?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를 첫 번째 항, 너를 두 번째 항, 너를 세 번째 항, 이렇게 순서를 붙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럼 이 항이라고 하는 거, 얘는 이제 첫 번째 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이제 초항이라고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루어져 있는 항에 대해서 순서가 있을 건데 그 순서는 어떤 규칙성을 갖게 나타냅니다. 근데 그 규칙성을 식으로 표현해내는 방법, 그걸 일반항이라고 해. 우리 항의 위치에 따라서 일반화시켜서 표현해낸 식, 그것을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도 수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일반항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예시로 들기는 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1항, 선생님 초항이라고도 표현할 거고 첫 번째 항이라고도 표현할 거야. A2, A3, A4 계속 수가 나열될 거라 그랬어. 그럼 어떠한 순간에 들어오는 n번째 항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n번째 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가 바로 일반항을 나타내는 식인 거예요. AN의 형태가 어떤 n과 관련된 식으로 표현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이것을 수열의 일반항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고. 됐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막 여러 번 나열된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요 수열을 통틀어서 수열 AN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집합 기호를 쓴다. 왜? 숫자들이 막 모여있는 게 한 세트로 있었던 거야, 그치? 그래서 집합 기호로 수열을 나타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N항, 일반항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자, 그럼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 수가 있는 수의 나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만약 규칙성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막 나열되어 있어. 그럼 그것도 일단 수열이 맞기는 한데 우리가 이 대수나 수원 파트에서 다루는 수열은 규칙성이 있는 수의 나열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작위로 막 아무런 규칙도 찾을 수 없는 수의 나열은 여기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 등차 수열은 뭐냐면 이 등자가 등호할 때 등자야. 같을 등. 이 차는 뭘까? 차이할 때 차자예요. 뭐 3과 5의 차가 얼마야? 2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가 항상 똑같은 수의 나열을 얘기해. 선생님이 예시로 쓴 2, 4, 6, 8, 10 얘네들 있잖아요. 2, 4, 6, 8, 10 이렇게 갈 건데 여기 다 쉼표 있는 거다. 제1항에서 제2항을 구하려면 몇을 해줘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자, 제2항에서 제3항으로 가려면 더하기 몇을 해줘야 돼요? 더하기 2를 해줘야 돼요. 3항에서 4항으로 가려면 더하기 2 해줘야 되고 계속 더하기 2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봐봐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가 2예요.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가 2고요. 계속 차가 2예요. 각 항에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항상 일정한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럼 그 등차 수열에서 그럼 얘는 2라고 하는 값은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차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차라고 얘기해요.
그럼 등차 수열의 제일 중요한 것은 뭐야? 차가 얼마인지. 그 차를 더해 나가는 것. 우리 요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수열하면 뭐가 중요해? 일반항이 중요해. 일반항이 있어야지만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10,000번째 항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열을 문제 풀 때에는 무조건 일반항부터 구해놓고 시작을 할 건데요.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은요. 초항 더하기 n-1 공차 D라고 표현할 겁니다. 공차는 우리 D라고 쓸 거거든, 얘들아.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해야겠지. 봐봐, 얘들아. 초등학교 5학년 친구들 규칙과 대응 공부하거든? 규칙과 대응에서도 이런 맥락을 많이 써. 1, 2, 3, 4, 5 주고 나서 12번째 숫자는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물어봐. 여기서 했던 거랑 똑같은 건데.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내가 초항이 2라는 걸 알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 궁금해. 그럼 초항에서 다섯 번째 항까지 가려면 공차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더하는 거야. 얘는 다섯 번째 항이었지, 얘들아. 다섯 번째 항인데 공차를 네 번 더해야 되니까 n-1이 오는 거라고. 5 빼기 1이 오는 거라고. 그래서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책에는 얘가 1이 생략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A만 쓴 것도 초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을. 그래서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가 몇 번 더해지는지 그것을 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매우 중요했던 이런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등차 중항이라는 내용이에요. 등차 중항은 뭐냐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요 4, 6, 8이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수열을 가져와 볼게. 이렇게. 그럼 얘들아, 중항이라는 건 가운데 있는 항이야. 등차 수열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항.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항이 6이죠. 그럼 요 6은 어떻게 나오냐면 6 양옆에 있는 항들을 더해서 2로 나누면 6이 나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등차 중항을 일반화시켜서 세 개의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B라고 하는 걸 등차 중항이라고 표현하며 등차 중항은 B의 양옆에 있는 숫자를 더해서 평균을 낸 값입니다. 등차 중항이 생각보다 활용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수학적 귀납법을 공부할 건데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식으로 상황을 설명하는 것. 식으로 어떤 요소들을 설명하는 게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다음 형태가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을 2로 나눈 것이 an 플러스 1과 같습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다면 얘는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표현 방법인 거야. 왜요, 선생님? 왜냐면 이게 C였고 이게 A였고 이게 B였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이야? 등차 중항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얘들아 an 플러스 2 더하기 an이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왔을 때에도 이것을 만족할 때 혹은 모든 수 n에 대해서 이것을 만족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면 얘는 등차 수열을 설명해주는 문장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 이거 귀납적 정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15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등차 수열이 되는 수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57페이지의 대표 유형 1번으로 등차 수열 일반항과 등차 수열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제3항이 마이너스 1에 그럼 얘들아 A3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제9항이 16이래.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일반항 AN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제 무슨 짓을 할 거야? A3은 초항 더하기 2D 그게 마이너스 2야. A1이라고 써도 되고 A라고 써도 되고. 자, A9항은 A 더하기 8D예요. 그게 16이에요. 왜냐면 9번째 항까지 가려면 첫 번째 항으로부터 공차를 8번 더해 나가야지 9번째 항이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 그지? 그럼 나는 일반항을 구할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아래식을 뭐 한다? 연립합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뺄 겁니다. 빼면 얘들아 마이너스 6D는 마이너스 18이 되면서 공차 D가 3이었어요.
그럼 공차 D가 3이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 초항은 뭐가 나오나요? 마이너스 8? 그렇지. 마이너스 8 나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항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 함은 일반항은 일반적으로 AN을 쓴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AN은 초항이 마이너스 8이었어요. 마이너스 8 플러스 n-1 D 이렇게 됩니다. 정리 안 되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정리한 것까지. 3n 마이너스 11 이렇게. 아 그러면 지금 이걸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3n-11이었어. 그래서 만약에 99번째 항이 궁금해요. 제 99항이 궁금해요. 그럼 n자리에 99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알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 등차 수열에서 기납적 정의를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면 AN이라고 하는 식이 PN 더하기 Q의 꼴로 정의가 됩니다. 얘는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이야. 왜? 등차 수열식을 정리했더니 n 앞에 계수 곱해져 있고 뒤에 상수가 따라왔어요. 그쵸? 이거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Q가 0일 수 있어, 얘들아. 그래도 등차 수열인 거거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A2 더하기 A6이 마이너스 8이고 얘들아. A5 더하기 A7이 8이었어요. 얘를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특징을 갖고서 문제를 써 나가 볼게요. A2는 얘들아 A 더하기 D입니다. 1D니까. A6은 A 더하기 5D입니다. 그것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 A 더하기 4D가 올 거고요. 세 번째는 A 더하기 6D가 올 겁니다. 그게 8이었어요. 그럼 얘를 좀 여기다 데려올게요. 동류항들 계산하면 2A 더하기 6D가 마이너스 8. 너는 2A 더하기 10D가 8. 좀 더 간단하게 A 더하기 3D는 마이너스 4로 맞추고 A 더하기 5D는 4로 맞춰요. 그 다음 이제 무슨 짓을 해요? 가감법 쓰세요. 연립하세요. 없어질 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2D는 마이너스 8이니까 D가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D 자리에 4 집어넣으면 12. A는 마이너스 16.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다고? 일반항이었다고. 그래서 요 식에서의 일반항 AN은 초항이 마이너스 16 더하기 n-1 D가 4였습니다. 요렇게 안 둬 계산할 거야. AN은 4n 마이너스 12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20이요. 마이너스 20. 됐슈?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됩니까? 그래서 일반항에 대해서 배우는 그 정해져 있는 공차라고 하는 것들, 그지? 그리고 n이 의미하는 것들, 왜 일반항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토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등차 수열이었습니다. 두 번째. 또 똑같아, 얘들아. 칠판 한번 지웠다가 갈 건데 등차 수열 일반항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 한번 하시고. 선생님이 어렸을 때부터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어요. 이 얘기는 준우는 들었나? 어렸을 때부터 학교 수학 선생님이 꿈이었는데 그 전에 중학교 때까지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뭐 수학이 뭐 재밌다 이런 느낌은 안 들었어. 근데 그냥 수학을 하면은 이제 답이 명확하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어서 아 나는 수학 선생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그동안에 학창 시절에 만났던 수학 선생님들이 다 뭔가 멋있었어. 다 뭔가 멋있고 뭔가 막 좀 그 어렸을 때는 좀 막 간지나고 약간 이런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 꿈을 안고 이렇게 막 고등학교까지 갔는데 막 수학이 막 재밌고 즐겁지는 않은 거야. 문제 푸는데 내가 이거 수학 선생님을 업으로 삼을 수가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에 고등학교 2학기 기말고사에 이 수열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때 이제 수학 선생님도 지금도 이제 나랑 연락하시는 은사님이신데 그 수학 선생님이 이거 수열을 가르치는데 수열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때부터 미치는 거야. 막 너무 재밌어서 막 교무실 내려가서 선생님 수학 문제 더 주세요. 수열 문제 더 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난 수학 선생님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고3 때 개 놀았어요. 열심히 고2까지 공부를 하다가 고3 돼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너무 놀았어. 그래서 재수했어. 아니 아무튼 그래서 나는 수열을 가르칠 때마다 약간 그때 그 고등학교 때 느꼈던 그 카타르시스 그게 막 떠올라서 수열할 때 나는 너무 재밌단 말이야. 수열 수업할 때. 어쨌든 요는
고3 때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 열심히 안 해. 준아 사실 지금 열심히 안 해도 돼. 고3 가서 놀면 아무짝에 쓸모없어. 난 진짜 고2 때까지 진짜 개열심히 했어. 난 진짜. 나는 얘들아 시험 기간이 막 4일 막 이러잖아. 일주일 된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 선생님 4일 내내 잠 안 자. 진심. 뭐 쪽잠은 잤지 막 1시간 엎드려서 자고 막 이렇게 했지만 선생님 진짜 열심히 했거든? 근데 고3 때 몇 년 아이돌에 빠진 거야 처음으로. 그래서 막 야자 다 빼고 막 인기가요 쫓아가고.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가 수능 성적표를 딱 받으시고 우셨어요. 내가 널 너무 믿었고 내가 너를 성적 안 나올 때 잡아 족쳤어야 됐는데 내가 너를 너무 믿었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취해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3 때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뭐 공부가 뭐 하고 싶겠어, 그치? 근데 이제 대학이 재밌으니까 대학교 재밌잖아. 그걸 또 꿈꾸면서 가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용 2번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자, 어떤 등차 수열이냐면 마이너스 1, 3, 7, 11, 땡땡땡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등차 수열인데 79는 제 몇 항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반항을 구해서 일반항이 79가 되게 하는 n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몇 번째 항이냐. 그럼 얘들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 초항 더하기 n-1d 이걸 기계적으로 써놔. 기계적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미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등차 수열이 아닐 리가 없어. 아닐 리가 없으니까 더하기 4였고 더하기 4였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d는 4라는 것을 알고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제 마이너스 1 플러스 4n 마이너스 4. 다시 말해서 4n 마이너스 5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N의 값이 4n 마이너스 5였으니까 또 의심이 가는 친구들은 1 집어넣어 보세요. 초항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와요. 2 집어넣으면 3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일반항 제대로 구해놓고 구해놓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얘가 79였으면 좋겠어. 그럼 이제 뭐야? 껌이지. 1차 방정식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4n은 79 더하기 5가 되면서 83. 그래서 n의 값은 21이 됩니다. 됐죠? 그럼 문제에서 제 몇 항입니까? 라고 물어봤으니까 21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 21항입니다. 깔끔하게 답까지 완벽하게. 자, 2번 보세요. 제 7항이 마이너스 12. 그럼 얘들아 A7이 마이너스 12구나.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그치? 제 15항이 마이너스 8. 제 15항이 마이너스 8.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근데 등차 수열이래. 문제에서 이미 등차 수열이라고 명시를 해줬으니까 의심할 필요 없이 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갖고서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나는 A7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초항 더하기 6D 아닙니까? 그것이 마이너스 12였어요. 이렇게. 자, A15라고 하는 것도 초항 플러스 14D 14번 공차 더해서 마이너스 8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뭐 한다? 연립해서 문제 풀 겁니다.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빼버리면요. 없어질 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8? D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D는 얼마 나와요? 2분의 1 나와요. D가 2분의 1인 거야. 2분의 1을 더해 나갔던 거야. 맞지? 그래서 2분의 1을 더하고 이제 2분의 1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2였으니까 A라고 하는 초항도 나옵니다. 얼마냐면 마이너스 15였어요. 맞아요. 그러면 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마이너스 15 플러스 n-1d 다시 한번 정리하면 2분의 1 n 마이너스 2분의 31 이렇게 될 거야. 맞죠?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 처음으로 양수? 밑줄 쳐봐. 처음으로 양수. 그러니까 초항부터 마이너스 15였으니까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에서 2분의 1 더하고 계속 2분의 1 더해 나가면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왔으면 좋겠어. 그 말은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31에서 양수 되게 하는 형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2분의 1n, 2분의 31, 2분의 1n, 31. 그럼 n은 자연수잖아. 그럼 31보다 큰 자연수 누구야? 32. 그래서 제 몇 항째부터 나옵니까? 정답은 제 32항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죠? 자, 바로 이어서 대표형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별표 하나만 칠까요? 까딱 실수하면 틀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표 치시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수 6과 55 사이에 몇 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냐면 6개의 숫자를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대표 유형이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그 다음에 수의 나열들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그냥 문제 풀 때에 수의 나열이 안 보여져 있다면 6개 반드시 여기다 추가하셔야 돼요. 해서 봐주세요. x3, x4, x5, x6 이렇게 6개 집어넣고 그랬을 때 뭐라고? 이 순서대로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그럼 얘는 더 땡큐야 얘들아. 이게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얘가 A1 맞아? 그럼 얘가 뭐야? A1, 2, 3, 4, 5, 6, 7, 8이니까 얘는 8번째 항이라는 걸 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8번째 항인 걸 갖고 등차 수열이었기 때문에 A8은 A 더하기 n-1 D였습니다. 근데 A는 6이었어요. 근데 나 얘가 55라고 문제에서 구할 수 있게 준 거죠. 자, 그래서 7D는 49 나와요. D가 7이었네요. 아, 무슨 말이야. 여기서 7, 7, 7, 7 더해 나간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 X4가 궁금해? 그럼 X4 여기네. 그럼 X4는 얘들아 몇 번째야? A2, A3, A4, A5지. 그지? 그래서 A5를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A5는 초항 6이었고 4D였는데 D가 7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는 6 더하기 4, 7에 28에서 34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X4의 값이 궁금해? 34예요.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차는 준우야 꼭 양수만 안 돼도 돼. 음수가 나올 수도 있고 분수가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 규칙성만 갖고 있게 차가 일정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구나. 요렇게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등차 중앙 가보실게요. 세 수가 있어요. A제곱 마이너스 3, A제곱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물론 얘를 이제 초항 그리고 얘를 세 번째 항 이렇게 두고 문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세 개의 항이 나열되어 있을 때 요 등차 중앙을 이용하세요. 자, 등차 중앙은 양쪽에 있는 거 항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됩니다. 요거죠? 그래서 양변에 2 곱해서 2a제곱 마이너스 6은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2는 0이더라. a는 3 또는 마이너스 2예요. 뭐 문제에서 양수라고 줬나요? 양수라는 조건 줬기 때문에 양수 a는 3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말 없잖아 얘들아. 그냥 마이너스 2도 써줘야 돼. 마이너스 2도 써줘야 돼. 그런 말이 없다면 자, 대표 유형 5번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의 합이 9고 세수의 곱이 48이더라. 그러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여러분. A랑 등차니까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랑 이렇게 써도 돼. 이게 첫 번째 그냥 노멀한 버전. 두 번째는 좀 많이 활용도가 높은 부분인데 가운데를 A로 두고 공차만큼 작아지고 공차만큼 커진 거 이렇게 쓰셔도 돼요.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알겠죠? 이렇게 두고 얘들아 뭔 짓을 할 거냐면 세수의 합이 9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그럼 세수의 합이 9입니다. A-D, A 플러스 D를 한 것이 9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라지는 형태가 있으니까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3A는 9라고 하는 형태 때문에 A는 3인 거 하나 잡아가시고 마찬가지로 세수의 곱을 문제에서 줬어요. 세수의 곱 뭐라고 줬어? 마이너스 48이래 얘들아. 마이너스 48. 그럼 난 A 3이라고 구해놨잖아. 3-D 곱하기 3 곱하기 3 플러스 D 그것이 마이너스 48이었는데 양면에 3 나눠버릴게요. 그러면 3-D 3 플러스 D는 마이너스 16인 거네. 9-D제곱이 마이너스 16이고 마이너스 D제곱이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D제곱 얼마예요? D제곱은 25 나오니까 우리 D는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죠? 세수의 제곱의 합이 궁금해요. 그럼 D가 플러스 마이너스 5였기 때문에 저 두 번째에다가 우리가 넣었던 그 수의 나열에다가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요. D가 5일 때 D가 마이너스 5일 때 자, 그럼 A는 3이라고 구해놨거든요.
3-5 그리고 3 플러스 5. 요 밑에 것도 봐봐. 3 플러스 5, 3 마이너스 5. 뭐야? 그냥 순서만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수가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 3, 8 이렇게 되는 거야. 또 뒤집어져도 등차 수열인 거거든. 그래서 뭐래? 세수의 제곱의 합이 궁금해. 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4 더하기 9 더하기 64. 얼마 나오냐? 77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77이다. 자, 등차 수열의 합 조금 쉬었다가 넘어갈게요. 물 마시고 올 사람 물 마시고 오시고, 화장실 갔다 올 사람 화장실 갔다 오세요. 자, 등차 수열의 합 뭐냐면 합을 구하는 식을 외운다. 무조건 외워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열이 있잖아요. 문제에서 수열의 합을 구해보세요 라고 할 건데,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수열의 합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SN으로 표현할 거야. 그럼 얘들아, 예를 들어 S3이야. S3은 뭐야? 초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S3이라고 해요. 그럼 S10은 뭐겠어요?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한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SN이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열의 합을 얘기하는 기호다. 그래서 초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을 우리는 SN이다 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단어는 지금 등차 수열의 합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두 가지로 공식화해서 외울 수가 있는데, 등차 수열의 합 SN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 첫째 항과 초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 때 선생님이 이제 초항이라고 얘기하고 말항이라고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n번째 항까지 더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 공식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SN은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초항 더하기 말항이에요. 이 말항, 마지막 항을 이제 L이라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초항과 말항을 할 때는 항의 개수에 따라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 때입니다. 그럼 그때 등차 수열의 합은 SN은 고3들 말해보세요. 이제 2분의 N A야? 2A 요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나오냐면 요 A가 요 A랑 똑같은 거고 요 말항이 A 플러스 N-1D라서 요 식이 요렇게 이제 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한다? 외운다. 이걸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야? 등차 수열의 합 공식도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지. 지금. 당연히 없지. 그지? 그럼 이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공식이 나오는지.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SN은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걸 SN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AN을 조금 더 AN-2, AN-1, AN이라고 두면서 요 AN이 결국엔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애 아니야? n번째 항까지 더하는 거니까 마지막 항을 얘기하는 애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때 SN을 이제 요렇게 한번 바꿔볼 거야. 초항, 두 번째 항, 마지막 항에서 공차 빠진 거. 요렇게. 선생님이 이번에는 SN을 이번엔 얘부터 데려와 볼게. L-D, A 플러스 D, A. 요렇게요. 뭐 한 거예요? 요거를 그냥 뒤집어서 여기다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덧셈 해볼 거예요. 덧셈. 덧셈 하면 얘들아 ESN 오는 거 아닙니까? 고맙게도 짜라락 다 사라져요. 짜라락 다 사라지고 A가 L까지 몇 개? 2분의 N개씩 존재하겠죠. L과 A까지 몇 개? 2분의 N개씩 존재할 겁니다. 그럼 A랑 L이 N개씩 된 거죠. 위에 줄에서 2분의 N개, 밑에 줄에서 2분의 N개 더해서 N개.
위에 줄에서 2분의 n개, 밑에 줄에서 2분의 n개 더해서 n개. 이렇게 되는 거야. 결론 SN은 2분의 n a 플러스 l이다. 요렇게요. 선생님이 요식이 이렇게 바뀐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2분의 n은 그대로 살리고 초항 그대로인데 마지막 항이 의미하는 게 결국엔 an이라고 하는 식이었어. a 플러스 n-1 d였다 라고 정리를 했잖아. 그래서 너를 다시 한번 쓴다면 2분의 n 2a 플러스 n-1 d가 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을 뭐 한다? 외워야 한다. 안 외우면 안 돼요. 안 외우면 문제가 안 풀리거든요.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가지고 간단하게 문제 풀 수 있는 부분들. 선생님 대표 유형 1번부터 대표 유형 3번까지 먼저 문제풀이 하고 그 다음 이제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여기 옆에 공식 안 지웠으니까 이거 보면서 읽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제 3항이 8이었어요. 그래서 제 8항이 23이었습니다. 요런 이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제 15항까지의 합이야.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등차 수열의 뭐 일반항을 구해서 S15를 찾아줘. 라는 문항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해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았던 유형처럼 A3은 A 더하기 2D 그것이 8이고 A8은 A 더하기 7D 23이고 이렇게 두세요. 그럼 뺄셈 없어질 거 없어지고 마이너스 5D는 마이너스 15더라. D는 3이더라. D 자리에 3 집어넣으면 A는 2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럼 나는 초항과 말항으로 가도 되지만 말항을 굳이 뭐 15항을 또 일반항 찾아서 하지 마시고 첫째 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니까 S15를 구하는 공식 그대로 2분의 항의 개수 15개 2A 갑니다. 4 플러스 n-1 d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래서 나는 2분의 15 곱하기 42, 46 약분할 거 약분해서 15 곱하기 23, 340 이렇게 찾으면 돼요. 됐죠, 여러분? 자, 이번엔 두 번째 갑니다. 첫째 항이 12고 이번에는 항의 합을 수열의 합을 줬네. 얘들아, 첫째 항이 12고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60, S4가 60인 등차 수열.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줬어. 그럼 나는 S10까지의 항이 궁금해. 이걸 찾아라. 그럼 이제 뭐하냐, 얘들아. S4라고 하는 식부터 써.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 초항과 말항을 구하는 식으로 쓸게. 뭐 이렇게 써서 A4 찾아가지고 A4가 뭐 나오니까 얘랑 얘 해가지고 공차 찾아서 얘 해도 되잖아. 그지?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2분의 n 2a 플러스 n-1 d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내가 두 가지를 왜 다 보여주냐면 둘 다를 정확하게 공식을 외워야 하지만 갑자기 얘만 떠오를 수도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두 번 접근해서 가야지. 그렇지? 그래서 방법이 뭐 정형화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공식을 자유자재로 외워서 내가 기억나는 거대로.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되면 D의 값이 나올 거예요. 약분할 거 약분해서 30이었으니까 D는 2 나오겠네. 그지? 그래서 공차 나왔고 초항 알고 있고 S12 궁금해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S10은 2분의 항의 개수 2A니까 24 플러스 n-1 D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워야 돼, 얘들아. 제발. 안 외울 수 없어. 대표형 2번입니다. 첫째 항이 20,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1번.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 그럼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는 항이 궁금하니까 일반항부터 적어야 돼요. 일반항. 근데 일반항 A에는 초항 더하기 n-1 d 그럼 초항 일반항은 요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수가 나왔으면 좋겠대요. 음수. 그지? 일반항의 값이 음수가 나오게 하는 자연수 n의 값을 찾으면 돼요. 그럼 n은 3분의 23인데 얘들아 7점 어쩌고 저쩌고지. 그러면 n은
제 바뀌어야 돼. 최소가 나온 게 이상해. 그럼 얘는 제 파랑부터 7점 몇몇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제 파랑부터예요.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것은 8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음수가 나옵니다. 요런 말이에요. 2번 보세요. 첫째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이 최대? 아, 그럼 SN이 최대이려면?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제 파랑째부터는 음수가 나오니까 덧셈 했을 때 음수가 더해져 버리면 줄어드는 형태잖아. 그럼 얘는 몇 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최대일까요? 당연하죠. 8번째 항부터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나는 n이 7일 때 최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S7을 구하면 게임 끝나요. 왜? 그때 최대값이 궁금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S7은 초항과 공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분의 항의 개수 그리고 2a 플러스 n-1d 이렇게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너는요 2분의 7 곱하기 40 마이너스 18 이렇게 가면서 2분의 7 곱하기 22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하시고 77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게 몇 항까지가 최대냐 그래서 그때 최대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제 7항에 77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됐죠 여러분? 자 이번에 대표 유형 3번입니다. 10과 50 사이에 있는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수의 합이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야 그럼 10과 50 사이에 자연수들이 11, 12, 13, 14 이딴 것들이 있을 건데 나머지가 3인 것들만 뽑아서 다시 수열을 만들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10보다 큰 수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머지가 3인수가 나온다는 건 11 있어요 11. 어쨌든 계속 뭐로 나눠갈 거야? 4로 나눠갈 거야. 4로 나눠갈 거니까 4가 공차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11, 15, 19, 23 쭉쭉쭉 가는데 숫자가 50까지냐? 50까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44, 47 요렇게 까지만 가능합니다. 10과 50 사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수열 하나 찾았어. 근데 문제에서 합을 궁금해하네? 여러분? 아 그러면 이때는 항의 개수만 찾으면 끝나네. 왜? 초항 나와 있고 말항 나와 있으니까 한 개수만 찾으면 게임 끝나요. 몇 개야? 오래 걸려? 에? 9개예요? 10개예요? 9개는 가운데 더해지는 숫자고 9개야 10개야. 첫 번째 항 개수 더해줘야지. 9개야 10개야. 10개. 근데 저 이거 10개 어떻게 찾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11 초항 찾아놓고 공차 D 찾은 다음에 일반항 구해서 몇 번째 항인지 구하는 수밖에 없어. 괜찮아 이거. 한 번에 10개라고 안 떠올라도.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항의 개수가 10개라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결국엔 S10을 찾으세요 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2분의 10 곱하기 소항 더하기 말항 해주면 게임 끝납니다. 근데 그게 얼마냐면요 여러분 290. 됐어? 준우야 이해돼? 여기까지는 수월해. 쉬워. 자 그럼 칠판 한번 지었다가 이제 수열의 꽃을 갑니다. 꽃 제일 좋아요. 왜? 수능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활용이 많이 됩니다. 재밌지 않니? 안 재밌어? 난 삼각함수가 제일 재미없어. 지금 생각해봐. 지수 로그 배웠어? 삼각함수 배웠어? 이제 수열 배워. 뭐가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생각 회로를 긍정적으로 돌려야 문제가 풀린다니까 얘들아? 삼각함수 그래프로 다시 갈 거야? 와 진짜 노노노노 얘들아 이렇게 좀 좋은 거를 생각을 해야지 수학이 또 재밌고 즐거워집니다.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자 가볼게요. 너무 중요해. 빨리 별표 쳐놔. 활용도 100이야 100. 자 여러분 가봅시다. 수열을 먼저 그냥 일반화 시켜서 써볼게. 이렇게. 그럼 얘가 지금 뭐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뭐 그냥 뭐 피보나치 수열이든 이상한 수열들 이어도 규칙성이 있는 수열이다 라고 전제를 깔았을 때 항상 적용되는 원리야. 자 그럼 난 여기서 질문. 여기서 SN은 내가 알고 있어.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 일반항도 AN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치?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얘들아. 선생님은 S1이 궁금해. S1은 다른 말로 뭐요?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이 궁금해요. 야 그럼 첫 번째까지의 합이 뭐 의미가 있냐? 그냥 A1이지.
이거는 어떤 수열이 와도, 규칙성이 없는 수열이 와도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무조건 초항이야, 초항.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선생님이 SN을 구할 거야. SN을 구하면 SN은 초항부터, 내가 여기다 1을 썼지만 여러분들 책에는 1이 없어도 A에만 써 있어도 초항이라는 걸 눈치채야 돼. A3, AN-2, AN-1 이거지? 자, 그럼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더 특이하게 Sn-1을 써볼 거야. 얘들아, Sn-1은 제1항부터 제n-1항까지의 합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A1, A2, A3, AN-2, AN-1까지 이렇게 더한 겁니다. 자,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일반항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해. 일반항 하나만 있으면 몇 번째 항이든 다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일반항 하나가 제일 중요해서 선생님이 이 두 가지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면 누구만 남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일반항만 남게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선생님이 뺍니다. 빼가지고 보니까 SN 빼기 SN-1 이렇게 나오고 AN이 됐다. 이게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단!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 항이 최소 2개 이상이어야지 빼든 말든 할 거 아니야. S1에서 S1 빼도 의미 있어 없어? 의미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단 1대에만 적용이 가능해요. 됐어? 자, 그럼 이제 결론.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이 수열의 꽃이라 그랬어. 제일 중요한 거. S1과 A1은 불변 진리입니다. 초항은 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AN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SN에서 SN-1. 단 두 번째 항까지. 두 번째 항부터. 2개 이상 더 해놔야지 뺄 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요것이 수열의 등비 수열, 다음 시간에 배울 것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규칙성이 있는 수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소. 일반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그래서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부분이 공차와 초항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수열의 합이 주어졌다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는 루트다라는 거죠. 알겠죠?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몇 쪽이냐면요. 166쪽입니다. 별표 3개 치세요. 별표 3개. 4번이고요, 여러분. 보실게요.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n항까지 합 SN이 주어집니다. SN은 3n제곱 플러스 4n이었어요. 그랬을 때 초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라. 친구들아, 그러면 수열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일반항이 아니라 수열의 합을 줬어. 그러면 일단 제일 첫 번째 기계적으로 써야 되는 건 S1이 A1입니다. 라는 거. 초항 구해놔야 돼.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건 N자리에 1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럼 1 들어간 거 써. 3 더하기 4니까 이거예요. 그럼 일반항이 나와야지만 A3을 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AN을 구할 건데 AN은 SN에서 SN-1을 뺀 것이고 그것이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해요. 라는 얘기죠. 이게 세트야, 세트. 자, 그럼 나는 AN은 얘들아 3n제곱 플러스 4n 빼기 n-1이니까 3에 n-1제곱 플러스 4에 n-1 반드시 세트로 계속 붙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리해야죠. 마이너스 4 계속 따라다녀야 돼. 이거 계속. 자, 그리고 3n제곱 플러스 4n 마이너스 3n제곱 마이너스 6n 플러스 3 플러스 4n 마이너스 4 이렇게. 힘들어. 3n제곱 플러스 4n 빼기 3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계속 보여주는 거야. 니네가 풀 있을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야. 나랑 똑같이 써야 돼. 그래서 없어질 거 없어지고 4n 플러스 2n이니까 6n 그리고 플러스 1 n이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합니다. 됐어요? 그럼 중요한 게 있어. 원래 일반항을 구해라. 수열의 합을 주고 그때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A1은 S1과 똑같기 때문에 7이었고요. 내가 구한 일반항은요. 6n 플러스 1이었고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봤어? 근데 뭐 나와?
똑같아. 그럼 얘를 한 줄 더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AN은 무조건 6N 플러스 1입니다. 초항부터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거. 알겠죠? 자, 그럼 나는 AN 구해놨어요. 문제에서 A1은 7이었고요. A3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돼요. 18 더하기 1이죠. 얼마야? 10. 그래서 정답은 26이 돼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들아, 팁을 하나 줄게. 팁. 수열의 합을 줬는데 그 수열의 합의 형태가 뒤에 상수항이 없지. 뒤에 상수항이 없으면 얘는 무조건 초항부터 AN 가능해. 상수항이 안 따라다녀 있으면.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SN이 뒤에 상수항이 있게 오는 경우가 있어. 여러분들 제 교재 166페이지에 유제 10번 봐봐. 유제 10번은 수열 SN이 뭐야? 어떻게 나왔어? 마이너스 2n제곱 플러스 5n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에 플러스 1 따까리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이 가능해. 그럼 무조건 S1, A1은 따로 적어놓고 일반항을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교재에 그런 내용이 없어서 선생님이 그거 한 번 더 얘기했고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 요소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선생님 금요일날 숙제검사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풀어놓으면 좋을 거고 숙제검사는 설 연휴 끝나고 다음 주 금요일에 한 번씩 다 책검사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은 진도 안 나갈 거야. 진도 안 나가고 책검사하고 질문 받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도 나갑시다.